안녕하세요. 웰다잉 인터뷰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상속 문제에 대해서 로우 오케이 대표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은 상속과 이혼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요즘 추세가 상속 소송과 이혼 소송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늘어나는 쪽인가요? 지금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혼 사건보다는 상속 사건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도 일반적으로 지금 상속 사건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이혼 소송보다 상속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그 격차가 커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속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사회가 예전에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남녀가 굉장히 차별적인 사회에서 평등한 사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이런 가치관의 전도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가 이런 상속소송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속 소송 우리가 소송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익숙치 않은 제도였기도 네, 하거니와 네. 나눠 갖자고 싸울 재산이 있어야지 아, 상속 맞아요. 소송을 그것도 하든 말든 했을 맞습니다. 텐데 네, 네. 물려줄 거라고는 가난밖에 없는 상태에서 음, 뭐 나누고 말고가 없다 보니까 소송도 없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부를 축적한 세대가 이제 늙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 상속의 문제도 그냥 좋게 잘 될 거라고 믿고 넘기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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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네. 이 상속 소송이 제가 숫자로 보고도 굉장히 놀랐는데 요 몇 년 사이에는 연간 5만 건이 훨씬 넘거든요. 음, 그러면은 한 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30만 명이 넘는데 두 분이 한 가정을 부부로서 가정을 이뤘다고 보면 15만 가구에 5만 건의 상속 소송 매해라면은 이게 3분의 1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속 소송 비율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이 상속 소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걸 하면은 상속 소송을 개인적으로나 또는 우리 사회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게 아까 제가 상속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가족이 좀 파편화되고 그다음에 돈에 대한 가치가 너무 우위를 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는 전 생각을 하는데 크게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그런 자각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각하고 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달라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개개인별로는 저희가 이제 웰다잉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언장을 작성해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예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도 해도 유리분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제대로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좀 정확한 내용을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는 게 가장 확실한 대책이죠. 그렇죠. 응? 근데 예. 그 내용이 법적인 요건을 잘 갖추고 네. 또 형식도 갖춰야 네. 되고 네. 그래야지 유언장을 네. 쓰더라도 분쟁이 네.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는 또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유류분 제도가 있는 한은 유류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려해서 네. 한다면 소송으로 갈 일은 없어질 수도 네. 있겠죠. 예. 그 유류분에 대해서 좀 쉽게 간단하게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컨대 예를 들어서 드리는 게 제일 쉬울 것 네, 같아요. 예. 예, 만약에 세 자녀가 있고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장으로 장남에게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남겼다면 그 나머지 두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 만약에 장남에게 제가 부동산을 다 주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두 자녀들은 3분의 1씩 그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장남에게 모든 그 부동산의 권리가 갔기 때문에 이 남은 두 자녀들이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의 3분의 1 그것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장남한테. 그러니까 장남한테 6분의 1 지분만큼을 유류분으로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는 게 상속을 받을 대상이 둘이면 그냥 절반씩 나누면 50대 50인데 그중에 반인 25%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 권리.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맞습니다. 내가 유언장에다가 그 기준하고 어긋나게 이를테면 한 푼도 안 준다든가 아니면 10%만 주는 거는 유언장을 그렇게 쓰고 유효하게 작성을 했더라도 내용이 법적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고 유류분은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유류분을 반드시 줘야 된다기보다는 소송을 하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은 자녀들이 그걸 참고 수용한다면 네. 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나는 그 장남에게만 주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해서 소송을 하면 네. 그거는 당연히 가져가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유류분 제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먹인 유류분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상속하면서 안 줬다. 네.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건 내 권리니까 싸워서 재판에서 받겠다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류분을 고려해서 유언장을 쓰는 게 당연히 필요한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유류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말 저 자식은 불효자식이다. 한 푼도 내가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갈 몫의 2분의 1은 밉든 곱든 아무리 또 유언장에서 안 준다고 썼든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고 보장이 됐던 건데 최근에 그 헌재에서 이것이 이제 안 줄 수 있게 가능한 판결이 났다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작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는데요. 유리분 제도 자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폐륜적인 행위를 한 자녀, 예컨대 부모를 장기간 유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학대를 한다던가 이런 자녀에게까지 그 유리분 제도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런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올해 말까지 그 민법 개정이 있을 예정이고 그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는 그 폐륜 그런 부모에게 아주 용인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그런 불효를 한 자녀들은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소개하면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그 불효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따지느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고 이번 기회에 좀 저도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만 그거에 내가 생각해서 그 부모 입장에서 또 유산을 상속시켜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 자식은 욕으로서의 자식이 아니라 아들 부모 자식할 때의 자식입니다. 이 자식은 불효를 했으니까 내가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내가 판단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또 재판을 또 해서 내가 불효를 뭘 했다고 우리 부모가 안 준다 그럽니까? 저 법원에서 따져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또 분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자식은 불효 자식이라서 못 준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폐륜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하고 뭐 학대를 한다던가 이런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가 나는 불효자 아니다. 유류분 달라라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재판을 낳고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네. 예. 유류분이 그래도 아마 더 복잡해지고 유류분 소송이 더 여전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유언장을 쓰면서 이 자녀 중에 이 자녀는 네, 이렇게
효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내용까지 그럼 적어놔야지 이게 그나마 효력을 발휘하게 되나요? 그럼 아주 복잡해질 것 같네요. 뭐 꼭 그걸 부모님이 적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나머지 자녀들이 증거를 수집해 놨다가 그걸 아, 이제 다투게 되겠죠, 네. 법정에서. 예.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는 아무리 가족 중에 또 자녀 중에 누가 효도를 하지 않아서 정말 내가 자식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재산을 한 푼이라도 물려준다는 게 정말 용납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다른 길이 없었어요. 네. 믿든 곱든 네. 무조건 그 유류분은 보장이 돼야 됐는데 인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거를 좀 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밝혀야 되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사유가 있다면 유류분을 배제하고 내가 재산을 상속해도 가능하게 길이 열린 있습니다. 거죠. 네. 아, 그런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유언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써야지 되는 거라는 게 이 페류나에 대한 또 불효자에 대한 그 상속 배제를 위해서도 유언장을 써야 되는 거죠. 예. 안 쓰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말했다고 그게 효력을 갖는 건 아니고 유언장에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써야지. 사실 유언장에다가 뭐 유류분을 배제하는 내용을 꼭 적어야 되는 그런 요건은 전혀 아니죠. 사실 유언장이라는 거는 일단은 불효자를 배제하는 내 의사를 관철시켜서 장남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를 유언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는 거고요. 유류분은 이제 그 다음의 문제인데 유류분까지도 내가 확실히 하고 싶다면 유언장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도 모아놓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기는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유언장에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뭐 꼭 필요한 요건은 아닌데요. 네. 뭐 그런 증빙들을 갖추어서 요건을 유언장에도 그런 내용을 남겨놓는다면 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저 최근 판결이라서 이에 따른 판례 같은 게 없어서 전혀 그러는데 없고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유언장에다가 유류분이 제도가 지금 몸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에게는 그 유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지 않겠다고 하고 그 이유를 밝혀놓는 게 훨씬 좀 더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네, 드네요. 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유언장을 안 쓰는 게 문제인데 설사 불효자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기 위해서도 유언장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유언장은 좋으나 나쁘나 어떤 경우에도 대비해서 유언장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유언장을 근데 실제로는 아무도 안 쓰거든요. 근데 안 쓰시는 분들 꽤 계신데요. 그래요? 그럼요. 어. 유언장 때문에 소송이나 이런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훨씬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숫자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물론 변호사님한테는 상속 문제 그렇죠. 또 다툼이 유언 문제 되는 가지고 것들이 와서 오니까. 찾아와서 네. 저 상담도 하고 유언장도 쓰고 그런 경우인데 비율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의 뭐 50% 이상이 유언장을 쓴다는 데 비해서 우리는 몇 프로도 되지 네. 않지 않을까. 네. 제 판단으로는 어쩌면 1%가 안 넘는 걸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유언장을 쓰시라고 권하면 아이고 재벌들이나 쓰는 거지 무슨 그 나의 집 한 칸 재산 달랑인데 뭘 쓰냐 그러는데 재벌들도 안 써갖고 요새 맞아요. 유명 재벌 항상 생기더라고요.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유언장 쓰는 거는 굉장히 아주 낯설어하고 그 부담스러워한다. 이런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 성향이라 그럴까 환경이 왜 유언장을 안 쓰게 만들고 또 쓸까 하다가도 기피하게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언장을 쓰지 않는 이유요. 글쎄요, 이게 자신의 죽음을 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죽음에 대한 뭐 약간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돈이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조목조목 따지는 것 자체가 좀 그 유교적인 그런 사상에서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관념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죽음이 반드시 내게도 다가올 텐데 그에 대한 대비, 준비를 하는 것이 결국 웰다잉의 핵심적인 기준이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죽음을 꺼려하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태도가 네, 유언장을 쓰는데도 네, 마련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제일 큰 문제는 옛날엔 나눠줄 재산이 없었는데 있더라도 워낙 그 미미해서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재산이 워낙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가 몇 억에서 뭐 몇십억까지 가는 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산을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정리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되고 또 현재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책임 있는 자세, 내 삶의 마무리를 내가 짓는다 이런 자세로 유언장도 쓰고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도 쓰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예. 유언장을 쓸 때 전 그것도 궁금한데 재산 상속 비율을 보통 n분의 1 정도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자녀나 가족의 형편을 좀 고려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 좀 적게 주고 이렇게 좀 내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 n분의 1로 줄 거면 유언장을 안 쓰시죠. 아, 법이 정한 대로 유언장 예. 그런 유언장은 남기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예, 대로 예. 보통은 자녀들에게는 예. 평등하게 n분의 1씩 주어지니까요. 네. 보통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경우는 어느 한 자녀에게 더 주고 싶어서 아,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나누어 주더라도 내가 이쁜 자식 좀 더 주고 아, 예전에는 특히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고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남자 자녀에게 아니면 나를 죽기 전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봐줬던 그런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그래도 내가 얼마 정도는 줄게 그 정도. 네, 그런 식으로 유언장을 남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거 상담하실 때, 네. 그래도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n분의 1의 절반은 반드시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이런 그 상담을 해 주셔야겠네요. 네, 그런 말씀을 당연히 유언장 작성 관련해서 상담하실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사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변호사 상담까지 받는 경우는 아주 흔하지는 않고요. 네, 예. 저는 주로 이제 일이 터지고 나서 그렇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나서 이 유언장으로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네. 다른 자녀들이 유언장 그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유언에 대해서 좀 상담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 변호사님이랑 많은 변호사님들이 참여해서 웰다잉 문화운동 유언무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면은 이런 분쟁 소송을 막을 수가 있는데 또 예방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게 없다 보니까 유언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상속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유언장을 쓸 때 보통 그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나눠준다면 유언장을 쓸 일이 또 쓸 필요가 별로 없을 수 있지 않냐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유언장 써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대상자가 둘이면 둘 똑같을 수 있고 그 반씩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상속을 해주는 분 입장에서 큰애가 둘째보다 또 나한테 잘했으니까 좀 더 주고 싶다. 또는 둘째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큰애는 또 넉넉하니까 둘째한테 조금이라도 더 해주는 게 좀 더 좋은 배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내가 어머니 몇 년 동안 모셨는데 동생이나 또는 뭐 오빠나 남동생은 한 게 뭐 있냐. 근데 왜 똑같이 나누냐. 이런 또 불만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똑같이 나누더라도 만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렇게 직접 유언장을 쓰러 상담을 하러 그러니까 상속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장 쓰는 상담도 할 텐데 경험하신 바로는 차등적인 유산 상속이 더 많이 있다.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예. 그리고 보통 그냥 똑같이 나누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분쟁의 소지도 없고 그러니까 구태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근데 뭐 경향도 있고요. 기여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경우 그것 때문에 상속재산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네. 똑같이 나누어 줄 경우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는 유언장을 무조건 쓰자. 똑같이 나눠 주더라도 쓰고 심지어는 불효한 자식한테 재산을 안 물려주기 위해서도 써야 된다. 그리고 또 유언장은 재산의 정리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한번 정리하는 그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더 특히 유언장은 네. 꼭 쓰는 문화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튜브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던데요. 네. 친한 변호사죠. 네. 예, 거기에 이 상속 관련해서 많이 그 관심 있어 하고 또 상담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제도를 통해서 상속인들이 망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그리고 상속 빚보다 상속 재산이 더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하고 그리고 유류분 청구 소송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우선 우리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물론 큰 빚이 네, 있다든가 아니면 네. 빚이라는 게 아주 사소해서 그 아파트 한 채 값으로 비교해 보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털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명백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런 거를 상세하게 당사자가 내가 빚은 이렇고 재산의 대충 재산 가격은 이 정도니까 다 합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남는다. 또는 빚이 더 많아서 참 이렇게 돼서 너네들한테 물려줄 게 있구나.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서 알려주면 몰라도 자녀가 덜컹 그 상속을 하실 분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판단하기도 이게 어느 게 더 큰지 그것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문제겠어요? 네. 사실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뭐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빚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사망 신고를 하시면서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라는 걸 하시면 그 주민센터에서 여러 기관, 금융기관들과 그다음 구청 이런 기관들과 모두 연계를 해서 통합적으로 알려주거든요. 개인 빚은요? 개인 빚은 알 수 없어요. 글쎄 친구가 네, 나 이거 차용증 네, 네. 1억 그러고 들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제 차용증 1억을 들고 와서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때 돼서 이게 이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라는 거는 상속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인들이 자기가 상속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인들 보호 장치인데요. 이름만 얘기하면 상속 포기는 아이고 빚이 훨씬 많으니까 난 안 받을래. 이건 끝난 거고 한정 승인이요?